이번 강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은 화학설비 안전관리인데요. 화학설비 안전관리는 81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100점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81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구분된 검사 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해야 한다. 화학 공정 유체와 안전밸브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근데 우선 화학 설비의 검사 주기는요, 1년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얼마? 최소가 2년마다 1회 이상, 3년마다 4회 요밖에 없어요. 이 디스크에 대해서는요, 2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1조를 보면 바로 요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안전밸브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압력계를 이용하고 설정 압력을 하는데요, 봉인은 뭘 한다? 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주기는 이렇게, 검사 주기는 3가지인데 반드시 화학 공정 유체와 안전밸브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는 2년마다. 이게 바로 우리 답이었어요. 화학 설비 안정은 항상 답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출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전밸브 전단의 파이프를 설치 경우는 3년마다 이래서 요거는 잘 나온 예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도 단골 손님이에요. 3번은 화학설비 안전관리에 나오는 게 1과목 산업재해방 및 안전보건교육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공정안전보호 제출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기로 우수한 사업장 안전밸브 경우 몇 년마다? 4년마다 이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과목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다. 그렇다면요, 안전밸브를 한 번 더 설명, 안전밸브라는 자체는 공압, 수압, 유압을, 유량, 수량, 공압을 조절하는 게 밸브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기기나 간 등의 파괴를 방지하기 부착한 최고 압력을 한정하는 밸브로서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유체를 내뿜어 압력을 설정 압력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전밸브다. 그 다음에요, 이제 82번입니다. 물하고요, 카바이드가 결합. 물은 뭐요? H2O예요. 카바이드는 CaC2입니다. 얘가 결합하면 어떤 가스가 나오면 가스는요, 수소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와요? 탄소가 나올 수도 있죠. 가스니까 이게 뭐요? 바로 여기 나오면 C2H2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아세틸린 가스. 나머지는 없잖아요. 수소가스, 염소가스 없어요. 우선 이래 나오고 그러면 실제 아세틸린 가스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바로 아세틸린 제조 분자식을 보니까 물 2개와 카바이드가 결합하면 수산화칼슘이 나와요. CaOH가 나오니까 항상 여기 먼저 CaO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이 탄소하고 뭐가 남노? 수소 1개가 남겠죠. 수소 2개였으니까. 그러면 탄소와 수소를 결합한 걸 우리 뭐야? 아세틸린이라고 한다. 그럼 요거는 화학 설비에 나오는데요. 요거는요, 카바이드가 화학식이 뭐냐? 요거는 어디 나와? 3과목 기계기구 설비에도 나오죠. 이 내용. 그 다음에요, 83번입니다. 83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이 기준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 내부 이상 상태 조기의 파악에 필요한 온도계, 첫 번째,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설치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이 문제보다요, 요것이 더 많이 나와요. 화학설비나 특수화학설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측기 종류 3가지를 써라. 필기에서 나오지만 실기 어디에 나와요? 요거는 필답도 나오고 작업도 나옵니다. 정말 이거는요, 한 문제를 공부하면서 3가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또 필기에서는 뭐예요? 설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얘가 비중계의 답이 나오죠. 답 꼭 기억. 이거는 가열 또는 가열기,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반응 폭주 등 이상화학 반응에 위험물질이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는 발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요,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는 바로 1번에 있네요. 바로 흡열이 아니고 뭐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이놈이 틀렸습니다. 또 온도에 대한 거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얼마? 980kPa 이렇게 쓴다는 거.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를 가지고 우리는 특수화학 설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84번은요, 위험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은요, 탄화칼슘은 물속에 적한다 알아들어요. 탄화칼슘은요, CaC2는 뭐냐 이러면 얘는 금수성 물질, 물과 상극이에요. 물과 하면 어떻게 해? 바로 물과 했을 때 뭐가 발생한다? 가스가 발생한다. 좀 더 심하면 폭발이 발생하지. 틀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물속에 저장하면 안 된다. 벤젠은요, 바로 산화성 물질과 격리해야 되고요. 금속 나트륨은 어떻게? 석유 속에 저장하고, 질산은 어떻게? 갈색병에 넣어가지고 냉암수에 보관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바로 탄화칼슘은요, 카바이드는 금수성 물질로서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 탄화칼슘과 물이 결합하면 앞에서 되죠. 수산화칼슘과 아세틀린이 발생한다. 이것도 앞 문제에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85번은요, 압축기잖아. 압축기는 뭐요? 공기 압축기는 말하고, 송풍기 어떻게 해? 바람을 내뿜는 거죠. 송풍기의 갈로에, 갈로는 배관이에요. 갈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을 발생하면서 불안정한 운전이 되는 서징 현상의 방지법을 옳지 않는 것은, 서징 현상 떨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가지고 맥동 현상이라고 하죠. 풍량을 어떻게 해? 바람이 세니까 떨 거 아니야. 우리 바람 안 보면 떨리나 안 떨리잖아. 감소시켜야 돼요. 배관의 경사를 어떻게 해? 급하게 할까요? 완만하게? 맞습니다. 교축밸브를 기계에서 멀리 설치하나? 가까이 해야 되죠. 떨지 않게 하고 사람도 어떻게 붙들고 있어야 돼. 오죽하면 사람 인자도 이렇게 쓰잖아. 왜? 혼자 있으면 넘어가는 게, 얘가 바로 뭐요?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팡이 같은 거 받쳐놔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멀리 설치한다가 아니고 가까이 설치. 답은 3번입니다. 토출가스를 흡입축에 바이패스 시키거나 방출 밸브에 대기로 방출시키는 것이 되겠어.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보자고요. 그러니까 서징 현상, 다른 말로 뭐라, 맥동 현상, 풍량을 감소해야 되겠죠.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돼요. 토출가스 흡입축에 바이패스 시키는 방출 밸브에 대해 대기로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배관 중에 수조가 있다든지, 배관 중 기체 상태 부분이 있다든지, 또 뭐요? 유량 조정 밸브가 배관 중 수조 위치 후방에 있다든지, 펌프의 특수 농소의 산모양의 운전점이 그 정상 부일 때가 맥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발생이 아닌 것은 뭐 원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86번인데요. 사업주는요, 안전 밸브 앞에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한 형식의 차단 밸브 설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여기 반드시 우선 먼저를 보면 여기 이렇게 이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차단 밸브 설치 금지 기준이었죠.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 규칙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사업주는 안전 밸브에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 설치해서 아니 된다 그랬어요. 원래 안 되는데, 다만 요걸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주는 형식 차단 밸브 설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첫째, 하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해당됩니다.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 안전 밸브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파열판과 요거 봐, 이런 걸 꼭 파열판과 안전 밸브 어떻게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는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병렬로 해야 되죠.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열평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벨브 설치된 경우인데, 그러면 금지 기준을 보자고요. 차단 밸브 설치 금지 기준은요, 인접한 하학 설비 부속 안전벨브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하학 설비 그 부속 설비 연결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또요, 안전벨브 배출량 얼마 2분의 1에서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 다른 말로 하면 구동력 동력 공급을 차단하는 게 열리는 구조의 한정과 안전벨브의 병렬로, 요거잖아. 여기 이제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근데 뭐라고 해요? 직렬이니까 이게 틀렸죠. 하학 설비 그 부속 안전벨브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는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 안전벨브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내용 또 다섯 번째는 열평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벨브가 설치된 경우라든지, 여섯 번째, 하나의 프레스택에 둘 이상 단위 공정 플레어 헤더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단위 공정 플레어 헤더에서 차단 밸브 열림 닫힘 상태 중앙 제어 시대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디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
66조 있다. 왜 법을 자꾸 강조하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등은요 사실 20문제 중에 거의 16개 정도가 법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87번입니다. 질환면. 질환면은요 저장 취급 중에는 에틸알코올. 에틸이라고 하면 에틸은 뭐예요? 에틸알코올은 술이에요. 술. 메틸알코올은 공업종이죠. 에틸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순면의 상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를 바르게 설명. 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순면 항상 축축하게 해놓느냐. 그 상태로 돼. 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당연히 바르게 왜 할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 폭발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자연 발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봐요. 보면 질하면은 건조 상태에서는 자연 발화를 일으켜 분해 폭발의 위험이 존재. 그럼 벌써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벌써 답이 나왔어. 질하면은 건조 상태에 있으면 자연 발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분해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습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다면 밑에 한번 보자고. 니트로셀룰로스, 이게 다른 말로 질하면이에요. 셀룰로스 질산에 했을 때는 니트로셀룰로스라 통칭하고 논리서 이거는 알코올 침지 보관해야 돼. 셀룰로스를 항산과 질산 혼합한 혼산으로 질산 에스테르하여 얻게 되는 백색 섬유상 물질 질하면이라고도 한다. 히드록실기로 취한한 산화질소예요. 함유되어 있는 질소량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무연하약에는 질소량이 몇 퍼센트? 12% 이상. 다이나마이트용에는 12% 정도. 도료용 셀룰로이드용에는 12% 이하를 사용한다. 결론은 요거예요. 건조 시 분해 폭발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알코올 순면으로 침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편의상요 질소량이 13% 이상인 것을 강면량이라고 약 10에서 12%를 가지고 양면량이라 하고 있습니다. 88번째입니다. 88번째는요. 다음 중 연소시라 그러죠. 연소. 연소라는 것은요. 연소에 3요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불이 나는 거죠. 연소. 발생한 열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열을요. 지가 다 먹어버리는데 흡수하여 매체를 하염 속에 투입하여 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들었겠어요. 열 자체를요. 완전히 흡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열덩어리를. 바로 뭐에 담간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냉각소화라 그래. 뭐요? 물에 집어넣는데 물.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물통 안에 뭐를 집어넣는다고? 열덩어리를 집어넣어요. 요사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전기차 불났을 때 보니까 이렇게 같이 수조에 집어넣어 보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냉각소화라 그런다. 그러면요. 소화에는요. 크게 우리는 하재의 종류를 구분할 때 일반 하재, 유류하재, 전기하재, 금속하재가 있을 때 항상 일반 하재는 물이 최고예요. 이게 물 소화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냉각소화에는 기하잡열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유류하재는 대표적인 질식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하재도 질식소화. 그 다음에 이제 D급 하재, 금속 하재는 주로 피복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 학습을 한다면 냉각 소화는요. 하점 자체를 어떻게 냉각하는 거예요. 질식 소화는 불연성 기체, 포말, 고체, 소화분말로 연소물을 덤든 방법입니다. 제거 소화는요. 가연물 제체를 제거하는 거죠. 대표적인 그 촛불을 딱 바람으로 꺼버리면 어떻게 제거되는 거죠. 억제 소화는 연쇄 반응에 억제에 의한 소화를 말하고 희석 소화는 수용성, 인화성, 액체, 하재시 물을 방사하여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는 걸 가지고 우리는 희석 소화라 그럽니다. 89번째인데요. 89번째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공정안전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세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은 공정안전자료에는 약 7가지가 세부 내용에 포함되는데요. 비상조치라든지 안전운전지십서, 도급업체 이런 게 없고요. 오로지 포함되는 건 각종 건물의 설비 및 배치도가 포함되는데요. 공정안전자료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2에 공정안전부 세부 내용 등이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바로 우리가 나와 포함되는 것은 각종 건물 설비 배치도였죠. 그 외에 취급 저장하고 있는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와 수량이라든지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뭐라고 그럴까? 이게 작업형의 MSDS라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위험 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 위험 설비 운전봉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폭발 위험 장소 및 전기 단선도, 위험 설비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등이 되겠습니다. 90번은요. 다음 중 폭발 하한계 값의 크기가 가장 적은 것은 건데, 우리 하한계라는 것은 바로 아랫부분을 말하고 상한계는 이렇게 위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아세틸린인데 얘는 하한계도 낮고 상한계도 낮아요. 얘는 상한계는 높고 하한은 낮아요. 그럼 얘가 가장 위험한 게 어디냐 보자고. 수소는 4잖아. 메탄은 얼마? 5예요. 하한계가. 일산화탄소는 얼마? 12.5예요. 그럼 얘는 얼마냐? 그러면 아세틸린 2.5. 어느 게 낫노? 얘가 가장 낮죠. 또 상한계가 가장 높은 건 어디예요? 수소에 아세틸린 역시 상한계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해서 하한계가 낮고 상한계가 높으면 위험도도 얘가 어떻게 가장 크죠. 위험도는 하한분의 2.5분의 상한 빼기 하한 이렇게 하죠. 역시 위험도도 가장 높은 것이 주로 아세틸린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아세틸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카바이드와 물이 결합하면 뭐가 발생한다? 아세틸린. 계속 아세틸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91번입니다. 91번은요. 숯입니다. 숯, 코크스, 목탄의 대표적 연소는 이거 숯이라든지 코크스를 목탄은 어디에 표면을 타죠. 그걸 말 그대로 무슨 연소? 표면 연소라고 그러죠. 확산 연소는요. 가연성 가스 공기 확산이 혼합되면서 연소하는 거 수소, 아세틸린 등 기체 연소를 가지고 우리는 확산 연소라고. 증발 연소는 뭐예요? 대표적인 액체죠. 액체 표면을 발생해 증기 연소하는 것이니까 알코올, 에테르, 등유, 경유. 그러니까 이거는 유류화제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 연소는 열분에 의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해서 연소하는 것이 중류, 석탄, 목재, 고체, 파라핀. 표면 연소는요. 오로지 뭐야? 그러면 고체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 대표적인 거예요. 바로 숯, 알루미늄, 박, 마그네슘 등의 고체 연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92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앞에 문제에서 이야기했어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할 때 내부 이상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세 가지. 이 계측 장치로서 거리가 먼 것은 가는데 볼 거 없죠. 비중계. 요건 어디에 잘 나온다? 바로 실기 필닦아 작업형에도 나온다는 걸 앞에서도 반복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나오죠. 바로 여기서는 이런 걸 어디에 설치하려면 이렇게 특수화학 설비는 6가지 종류가 되었고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3조에 있다. 그 다음 93번도요. 하재 감지기인데요. 다음 중 하재 감지기에서 열 감지 방식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정온식, 광선식, 차동식, 보상식 네 가지가 따로 열 감지식은요. 정온식 온도에 대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차동식입니다. 열이 올라가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보상식이 있어요. 광선식은 뭐냐고 뭐 광선식은 어디 가면 이거는 열이 아니고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는 몇 가지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온화식과 광전식 또는 광선식. 그 다음에 열 감지식은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94번째인데요. 고압가스 용기요. 파열 사고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용기의 내압력의 부족입니다. 그런데요. 내압력의 부족 원인으로 틀린 것은 건데 내압력이 부족한 것은 용기 내벽에 부식돼요. 이건 오래 사용했다든지 재료가 좋지 못한 거죠. 강제가 필요돼서 필요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하중보다 더 작은 힘을 작용했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파괴되는 현상을 필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행 충전 이거는요. 고의적으로 야 더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더 먹지 못하는 걸 더 먹어 하는 애가 배가 볼록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로 가행충전. 이건 어떻게? 사람은 그런 예가 없지만 이게 압력 용기는요. 가행충전하면 터져버리죠. 이거는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용제의 불량. 이거는 내압력. 답은 3번입니다. 용기의 내압력 부족은요. 바로 어떤 게냐 하면 이런 거. 뭐 용기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 용기 재료의 불량, 용기 내벽의 부식, 강제의 필요, 용제 불량 등이 그한테 용기에 또 낙하라든지 충돌 등의 충격 및 기타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용기의 절단이나 구멍 뚫기 등의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압의 이상 상승은 바로 가행 충전이에요. 가열, 직상, 하재 등의 용기 온도 상승, 내용물의 중합 반응, 분해 반응이 양. 이거는 어떻게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용기 내압의 이상 상승은요. 그다음에 9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요 하학설비의 부속설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 그러면 하학설비와 부속설비로 이루어진 것은 뭐냐 그러면 알아듣고 이거는 사이클론, 백필터, 전기 집진기 다 뭐요? 부속설비예요. 부속설비. 그 다음에 응축기, 기계예요. 냉각기, 가위기, 증발기는 뭐요? 하학설비입니다. 고로 하학설비입니다. 점화기 하학설비입니다. 직접 사용한 열교환기류, 하학설비, 열교환기류. 그 다음에 혼합기 기계예요. 발포기, 압출기 등 하학적 가공설비입니다. 여기는 뭐요? 바로 다 요 2, 3, 4를 가지고 우리는 하학설비고 1번은 부속설비로만 뭉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96번인데요. 고체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체연소는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포면연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증발시키죠. 그 다음에 분해연소. 그 다음에 혼합연소는 어디에 해당된다? 혼합연소와 예혼합연소는 오로지 가스에만 해당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7번입니다. 97번은요. 간어 지름을요. 변경하고자 할 때, 이거는 변경하죠. 리듀션인데요. 리듀션은 보면 어디 있냐. 그러면 간어 지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리듀션은 축소시키는 거, 부싱을 어떻게 반드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리듀션이 있고, 엘보우는요. 직각방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여기 나오는 플러그 같은 거는요. 유로를 차단하기 위한 거고요. 밸브도 어떻게 유량을 조절하는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우리는 리듀션을 잘 봐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8번입니다. 98번은 열교환기에서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거예요. 유체 유속을요. 적절하게 가장 적당히 조절하면 열교환기,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유체 하름을요. 병류로 한다 그러는데 병류가 아니고 알아도 항류로 해야 돼. 말뜻 장난인데 반드시 답은 틀렸어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 온도차를 크게 해야 되고요.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에요. 차가 있어야만이 열교환 효율이 높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열교환기가 뭐냐 그러면 열을 교환한다는 것은 사실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어떻게 창문 열면 차가워지고 잘못 닫으면 뜨거워지고 이게 열교환이에요. 열교환기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유체 사이에서 열을 교환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열교환기라고 하는데 열교환기는요. 유체 냉각 또는 유체 온도를 높이는 난방의 목적으로 서로 다른 유체 열을 교환할 수 사용되는데 특히 여기에 향유라를 설명해요. 향유라는 것은요. 2개 유체 사이에서 열이나 물질 이동이 있을 경우 이 유체들이 서로 반대로 흐르는 경우를 향유라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흐르는 방법이 서로 같은 경우를 가지고 병유라 하고 서로 수직으로 흐르는 경우를 십자류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유체는 항유를 해야 열교환이 되지. 여기에 같은 반대로 흐르는 방향을 병유를 한다든지 수직으로 흐르는 십자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99번입니다. 크롬입니다. 크롬은 이렇게 써요. 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크롬은요. 색깔이 은백색이에요. 그래서 사실 백색이 백금과 같아 그래요. 은백색에 강택이 있는 금속입니다. 중동시 미나마타병이 발생. 미나마타병이 뭐예요? 이게 수은이 발생하는 거. 수은이 있으면 비중이 물보다 작다는데 크롬은 13.4로서 물의 무려 몇 배? 13배입니다. 틀려요. 삼각 크롬이 제 가장 유효하다 아니고 육각 크롬입니다. 그럼 상세하게 해설을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크롬은요. 전기업체 크롬 합금이라든지 또는 크롬 도금이라든지 시멘트 공장, 사진현상소, 크롬 연료 제조 공장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롬 중독은요. 피부와 점막에 자극 증상을 일으켜 궤양을 형성하지만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눈꺼풀이라든지 손가락마다 손톱 부분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나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병 또는 비충격 전공 증세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코의 점막을 짜 콧물이 나오다가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생겼다는 증상이 반복돼 코 내부에 물렁뼈에 구멍이 생기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면 바로 크롬 중독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중격 전공 증세. 이게 크롬을 마시면 어떤 생각이에요? 비중격 전공이라고. 요거는 실기에 작업행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암성 물질로서 폐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물질이 크롬입니다. 그래서 크롬의 직업병은 대부분의 뭐라 하면 이따이 병을 가지고 우리는 크롬의 직업병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학명도 동일하게 여러분 실기시험에는 폐암,
비중격 천공 증세로 써야 합니다. 근데 이따이베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는 산가와 유가 크롬을 사용하는데 주로 더 위험한 건 유가가 더 위험해요. 미나마타 병은 뭐요? 수은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100번은요 정말 재미있는 문제죠. CF3 소화약제 할로온 본능을 옳게 나타낸 할로온은요 반드시 넘버가 뭐냐 하면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1031이랑 뭐 이렇게 1031을 예를 든다면 탄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소는 없어요. 그럼 여기 1,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3일이니까 뭐냐 그러면 염소가 3개가 있을 거고 CL3, 그 다음 불소가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탄소가 1개, 불소가 3개, 1, 3, 염소가 없잖아. 0, 불오면 1, 3, 0, 1. 어딨노? 바로 요거. 1치아 3불타면 답은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CF3BR은 바로 뭐냐 하면 하론 130으로 입니다. 엄청 재밌잖아. 아, 탄소, 불소, 염소, 브롬의 순으로 개수를 표시한다는 거. 이거는 뭐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바로 어디까지 했느냐? 드디어 100번까지 했어요. 화학 설비라고 해요. 설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에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과목도 예습을 한번 해보자고. 다음 과목은요. 6번째 과목이에요. 바로 뭐죠? 건설공사 안전관리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는요. 종합장입니다. 혹시라도요. 1% 부족했나요? 바로 부족했다면 건설공사 안전관리에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인 건설공사 안전관리에서 여러분의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는 계속 되겠습니다.